해양을 지배했던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 메갈로돈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바다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보통 사람의 손 크기만한 거대한 이빨 화석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의 길이 측정에 기초한 계산을 사용하여 선사시대 상어의 크기를 추정했어요. 평균적으로 메갈로돈 상어의 크기는 길이가 10m였습니다. 가장 큰 종의 길이는 17m까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상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빨 길이 방법을 사용하여 상어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메갈로돈 이빨의 3D 복사본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어요. 같은 상어의 크기를 학생들마다 다르게 계산했고 그들의 추정치는 12m에서 55m까지 다양했습니다. 수석 고생물학자가 학생들의 계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메갈로돈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가 아닌 메갈로돈 이빨의 너비로 메갈로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어요. 메갈로돈의 평균 길이는 약 20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길이의 거의 2배고 평균 메갈로돈은 2대의 스쿨버스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갈로돈의 뼈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상어 뼈는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빨리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상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빨이 빠지고 다시 자랍니다. 상어 한 마리는 일생에 4만 개의 이빨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빨만으로 여러 종류의 상어를 연구해왔습니다. 메갈로돈 상어는 약 27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빨이 빠지면 해저에 떨어져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물며 화석화되었어요. 과학자들이 그 이빨을 발견했고 그것이 메갈로돈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실제 기록입니다. 메갈로돈이라는 단어는 거대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이빨의 길이가 약 18cm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백상아리의 가장 큰 이빨은 길이가 7cm밖에 되지 않아요. 더 큰 이빨을 찾으려면 6,500만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엄청난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이가 무려 30cm에 달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치아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시대의 다른 해양동물과는 달리 메갈로돈은 여러 해양에 걸쳐 서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어와 해양동물들은 한 해양이나 바다에만 국한되어 서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갈로돈 이빨은 남극의 차가운 얼음물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어 왔어요. 메갈로돈은 영화나 TV쇼에 출연할 때 거대한 버전의 백상아리로 묘사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메갈로돈과 백상아리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 조상의 최대 적이었던 넓은 이빨 마코상어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메갈로돈이 결국 백상아리와 그렇게 비슷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코가 더 짧았고 가슴 지느러미가 더 길었기 때문에 더 우람하고 위협적인 체격을 가졌을 거예요. 메갈로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메갈로돈은 매일 1134kg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메갈로돈의 식단은 큰 물고기종, 돌고래,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의 상어들로 구성되었어요. 메갈로돈 이빨 자국이 있는 고대 고래뼈 화석도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이 고래의 크기에 겁먹지 않고 과거에 거대한 고래를 먹으려 했다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고대 상어의 사냥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공격 방식이 현대의 상어 공격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대 상어들은 먹이의 가장 취약한 지점, 예를 들면 물개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향해 곧장 달려듭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독특하게도 연골의 단단한 부분을 물어뜯는 데 적당했어요.
그래서 증거에 의하면 메갈로돈은 먼저 먹이에 더 단단한 지느러미를 씹어서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에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입은 너비 3m, 길이 2.7m 정도로 사람이 이빨 하나 건드리지 않고 헤엄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메갈로돈의 입은 너무 커서 작은 차를 씹지 않고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호주와 미국의 합동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메갈로돈의 무는 힘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무시무시했어요. 현대의 백상아리의 무는 힘이 1.8톤인 반면 메갈로돈은 18.2톤의 힘으로 먹이를 쉽게 씹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쉽게 강철을 뚫고 바다에 있는 다른 포식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생물 중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6톤의 무는 힘을 가졌던 티라노사우루스를 쉽게 제압합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메갈로돈이 언제 어떻게 멸종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선신세 말기에 멸종되었는데 선신세는 500만 년 이상 지속된 지구 냉각 기간이었고 260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마지막 메갈로돈이 적어도 360만 년 전 선신세 바로 한가운데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론은 선신세 동안 발생한 지구의 온도 변화 때문에 이 거대한 상어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식으면서 세계 해양의 열대물은 더 차가운 온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모든 대형 해양동물의 3분의 1을 멸종시켰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메갈로돈의 먹이 공급원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할 먹이가 많이 남지 않은 메갈로돈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갈로돈 상어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에 새끼를 낳습니다. 얕은 바닷물은 갓 태어난 상어에게 완벽한 장소였어요. 탁 트인 바다에 잠복해 있는 더 큰 포식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죠. 지구의 극 주변에 형성된 얼음과 해수면이 떨어지면서 새끼 상어들을 위한 공간이 파괴되었습니다. 메갈로돈 새끼들은 깊은 바닷물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었고 위험한 포식자들에 노출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은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별의 폭발이 메갈로돈의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60만 년 전 지구에서 1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초신성이 선사시대 하늘을 밝히면서 몇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초신성이 희미해진 지 몇백 년이 지난 후 항성 폭발로 인한 우주 에너지의 입자가 지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에너지 입자가 위험한 양의 방사선을 운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방사선이 메갈로돈을 포함한 많은 해양 동물들의 대량 멸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입자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바닷속 수백 미터까지 뻗어나갔고 작은 생물보다 큰 생물에게 더 위험했습니다. 생물이 클수록 더 많은 방사선을 흡수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메갈로돈은 온수성 종으로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메갈로돈의 잠재적인 먹이 대부분은 얕은 물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메갈로돈이 깊은 해수면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단히 말해서 메갈로돈만한 동물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쯤 이미 발견됐을 거예요.